국제 네, 뉴스 바이든이 좀. 일본에 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립 서비스죠. 예. 뭐 네. 중국도 러시아도 다 찬성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분명히 안 할 건데 바이든 얘기를 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본은 일단 왜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들어갈 수 없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유엔이라는 곳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승전국인 연합국에 있었던 그 나라들 중에서 핵심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을 하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은 왜 들어가 있느냐? 당시 소련도 연합군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지금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대만을 옮겨가 있는 중화민국이 사실은 원래 연합군에 같이 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상임이사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는 세계 최첨단의 선진국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일본이 근데 상임이사국에 들어간다고요? 독일은 바보여서 거기를 안 들어간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유엔의 설립 이념, 헌장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얼토당토 안 한 일입니다. 당연히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 그걸 허용을 해줄 리가 없는 거고요. 그럼 바이든은 몰라서 그 얘기를 했느냐? 아니죠. 의도를 가지고 립서비스를 해줬죠. 그러면 왜 그 립서비스를 해줬느냐?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화의 헌법이라고 그래서 제9조 안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 자체를 가질 수 없거든요, 얘들은. 근데 자위대라는 건 있어요. 자기네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라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사실은 그 군국주의, 예전에 자기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쳐들어가서 식민지배를 했던 그 야욕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일본 극우는 전형적인 그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사고에서 딱 멈춰져 있어요. 일본은 다시 전 세계를 먹어야 한다. 군사력으로. 라고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2012년 12월에 2차 집권을 들어가면서 얘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예요. 근데 그러면 일본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인가요? 아니요. 일본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일본 국민들 역시 그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극우의 또라이들 소수 정도만 전쟁해서 우리가 다시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군국주의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그 당시 자신들도 피해자였고 다시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론 자체는 사실은 평화헌법에 대해서 개헌하는 것, 없애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 제목도 평화헌법 웃겨. 전쟁헌법이지 뭐. 전쟁 가능 그렇죠. 헌법.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거죠.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전쟁헌법으로. 그래서 아베를 비롯한 극우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조금씩 사람들한테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테러 위험도 높아지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우리가 자위대로 지금 우리 여기만 보호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헌법상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약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슬금슬금 그럼 자위대라도 명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기시다 후미오가 들어서면서 총선을 하면서 얘들이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 인근에 날아왔을 때 이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표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자라는 게 적기지.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일본 헌법상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아니 잘 생각해봐. 이미 날아와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린 이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 아예 우리를 목표로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적의 기지를 우리가 직접 타격해야 돼. 미리 얘들이 쏘기 전에.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하는 선제 타격이랑 똑같은 그렇죠. 거지.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자위대도 넣을 수 없는데 적기지를 먼저 공격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네가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잖아 라는 모양새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일본이라는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꼬봉들, 그러니까 시다바리.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을, 그러니까 거의 노예처럼 우리가 굽신. 시킨 대로 하는 애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척을 져가지고 이게 될 문제야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일본은 앞장서 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 받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런 데서 써먹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쿼드라는 거는 안보 동맹이에요. 아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만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경제 동맹입니다. 경제 동맹인데 여기서 또다시 딱 맡아가지고 미국의 뜻대로 잘 움직여서 다른 나라들을 알아서 결속시켜줄 중간 마름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 말음을 또 필요하죠. 일본이 이제 저희가 할게요. 쿼드도 우리가 할게요. 뭐 이것도 우리가 할게요.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유 일본 뭐 필요해? 아유 상임이사국 우린 지지해. 예.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상임이사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명분 만들기고 다 립서비스고 서로 그만큼 바이든이 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건 얻을 만큼 충분히 얻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예. 그거 보니까 바이든은 립서비스만 좀 하고 한국에서는 저기 대기업 유치 다 해가고 일본에서도 또 뭐 립서비스만 하고 끝났네. 좋겠네. 참. 그게 멍청한 정상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면 그 꼴이 나는 거죠. 말만 몇 마디 해주고 예. 그냥 바로 넙죽 엎드려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저희 어제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다른 나라의 극우들은 정말 자국이기주의라고. 근데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극우가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예. 똑같네요, 완전. 네. 똑같죠. 예. 왜냐하면 한 뿌리니까. 예. 그분은 원래 진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데 배척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분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팔아먹죠. 남의 나라 좋게 해주는. 네. 희한하네 진짜. 노예 근성 같은 게 있나? 저쪽 국진당 쪽이? 아니 국진당 쪽의 뿌리가 그거라서. 네, 니홍이라서 그래요. 니홍. 예.
근데 지금 미중 갈등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이 대만의 군사 협력을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며 대만 해협 정세와 중미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에요. 미국은 해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근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네. 뭐 딱히 뭐 근데 해줄 거 또 없는 한 발 빼고 무기 팔아서 돈 네. 벌 것 같은데? 돈 버는 짓거리를 하겠죠. 대신에 그 무기를 어디다 팔겠어요? 일본에 팔겠죠.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도 무장이 필요해 이러면서 일본 방위비가 10년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면서 지금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무기들을 일본은 자체 개발은 어차피 못해요. 어디서 사오겠어요? 미국에서 사오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대만은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통해서 지켜주겠다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은 못 지키지 우리도 뭔가 저기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위돼가지고 어떻게 대만을 지키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장 필요해? 그러면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은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무장을 일본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헌법을 고친다고 한들 네, 아니 헌법을 고치면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헌법을 고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자기네가 고치면 자기네가? 하는 거죠. 예. 전범국인데 네, 전쟁할 수 있게? 네. 자, 독일하고 일본에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그거였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니네는 무장하지 마 이러고는 그렇죠. 사실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독일은 어차피 21세기에 경제력으로 승부해야지 저렇게 무식하게 영토 따먹기 더 이상 군사력을 높이는 게 의미가 없어 이러고 사실 독일은 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쪽이 아니고 딴 쪽으로. 근데 일본만은 유독 그 부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일본 헌법상의 평화헌법 제9조에 의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기 때문에 무장을 마음껏 못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하나도 무장을 안 하고 있냐? 아니에요. 다 하고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뜯어 고치게 되면 평화헌법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또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보통 국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든 무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구만이라도 그 안에 넣게 되면은 얘들은 무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놓고. 지금도 무장을 하고 있지만 아예 그때부터는 정말 대놓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남아, 동북아 이쪽에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